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하루하루가 무역협상에 울고 무역협상에 웃고 하는 하루네요. 어제는 갑작스럽게 무역협상에 대한 그 불안감이 엄습했다가 오늘 다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반등하고 있네요. 네, 3일간 울었다가 이제 드디어 좀 웃었는데 네. 나흘 만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 선물부터 좀 급반등이 나타났죠. 네. 그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미중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어쨌든 간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은 12월 15일 관세 부과 전에 합의 완료가 가능하다. 현재 1단계 합의에 어떤 관세가 좀 포함이 될지, 뭐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선 후까지 합의 시점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한 발언 역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제 블룸버그 인용한 사안의 정통한 관계자가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인권 법안의 트럼프 대통령 서명 등의 사안도 딜에는 영향이 없다고 이 관계자가 추가로 밝혔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제 이제 트럼프가 대선 이후로 어떻게 본다면은 합의 시점을 좀 넘겨 짚으면서 좀 지연설이 불거졌고 증시도 좀 타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를 두고 협상 전략이냐 아니면은 실제로 협상이 불발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냐, 이렇게 좀 갑론을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실제로 노딜 우려도 좀 불러일으켜졌었고, 하지만은 전자 즉 이제 협상 전략이다. 이 부분의 가능성이 높음이 하루 만에 이번 블룸버그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불안 심리도 많이 좀 거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제 하루가 다르게 너무 뉴스 보도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관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줄기로 좀 이 전망들이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신다면은 좀 네네.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체적으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한 번에 해결된 이슈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단계 딜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대부분 내놓고 있는데요. CFRA에서는 양국의 협상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부정적인 트위트 메시지만 남기지 않는다면은 이제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협상만 지속된다면은 부정적 소식에 따른 증시의 하락폭도 한 1%에서 5% 미만 정도로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IB에서도 중국이 이제 미국에 방중을 요청하는 것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12월 관세가 어쨌든 간에 유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라는 IB에서는 미국 증시의 신고점 경신을 위해서는 무역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을 해놨고요. 네. 그리고 다만 플러리미 인베스트먼트라는 IB에서는 1단계 합의의 경제적 의미는 좀 미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1단계 합의가 이제 나온다면은 오히려 좀 주식을 팔 때다. 이때 이런 좀 사실은 좀 큰 줄기와는 조금 상반된 그런 의견을 그런 내놓기로 의견도 했습니다.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자, 무역 협상에 대한 의견은 좀 저희가 계속 또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요. 그건 좀 나중에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주요 IB들의 이제 내년 S&P 목표치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요즘 어떻습니까? 이제 한 13개 기관인가요? 네네. 14개 기관인가요?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보수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좀 IB들 간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물론 나오고는 있지만은, 일부 IB는 그래도 이제 S&P 500 지수를 한 3,115선이라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네. 한 10% 정도의 업사이드를 점치는 IB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3,425로 10% 업사이드를 제시를 하면서 가장 불리시, 즉 강세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을 이제 골드만삭스가 3,400선, 그리고 BMO도 같은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고, 시티그룹이 3,300, 바클레이즈 역시 3,300, 여기에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같은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고, 역시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전망치를 제시를 하는 모건 스탠리에서는 현재 대비해서 한 4% 정도 하락한 3,000선, 그리고 UBS도 3,000선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긍정적인 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크레딧 스위스 의견을 한번 봤더니요. 네네. 16년이라든지 아니면은 19년 초와 같은 강한 경기 반등이 2020년에 좀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지속할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도 늘어나고 또 시장의 멀티플도 확장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평균 이상의 이제 성장세가 나올 것이며 기업 마진의 개선이 이에 따라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반면에 미국의 성장률이 1.8% 불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업 마진이 오히려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엇갈린 IB 의견들을 좀 반영하고 있고, 참고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주구장창 좀 약세로는 부정적으로? 네, 네. 맞습니다. 약세장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2018년 외에는 좀 거의 맞춘 또 이 연도가 없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그 모건 스탠리라든지 UBS라든지 이런 그 IB들도 원래 2,750 정도를 전망했다가 최근 그 지수가 오르면서 3,000선까지 높여놨다는 것도 이들의 전망도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예전보다는 변했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무역 관련된 호재가 있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거의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ADP의 민간 고용 고용료. 수치가 네. 크게 부진했죠.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의 좀 바로미터가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프로 추세를 한번 보시면요. ADP 민간 고용이 이번 11월에 6만 7천 명에 그치면서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예상치였던 15만 6천 명도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간의 추이를 보시더라도 지난 5달간의 평균이 이제 13만 명을 좀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추세가 크게 꺾이면서 이 실망스러운 수치가 이번에 나왔네요. 그게 이제 세부 지표별로 보면 뭔가 이제 고용 시장에 우리가 그나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탄탄하다는 거는 고용 시장이었잖아요. 여기에 어떤 변화가 감지된 건가요? 또 트럼프도 증시 변동성보다는 고용 지표, 실업률을 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부진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역시 저희가 이런 ISM 제조업 지수를 본다든지 아니면 PMI를 본다든지 이럴 때도 좀 알 수가 있듯이 제조업 부문이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이제 생산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이번에 부진한 고용 지표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요. 재화 생산이라고 하는 즉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광업 부문 그리고 건설업, 제조업 부문에서의 일자리가 18,000개 줄어들었고요. 서비스 부문에서는 85,000개 늘어났지만 이 부분 역시도 다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은 교육과 보건 또는 전문직이나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고용이 좀 호조세를 지속을 했지만 무역, 수송,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15,000명 정도가 고용이 줄어들었고 네. 그리고 정보 부문에서도 8,000명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이 다른 지표와 마찬가지로 고용에서도 좀 부진했다.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도 다소 좀 세부적으로는 엇갈리면서 실망스러웠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이제 우리가 금요일에 기다리고 있는 고용 노동부의 이 고용 지표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좀 그래 왔었나요? 민간 고용 지표가 바로미터처럼 역할을 잘 해왔었나요? 네,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네. 거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물론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왼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노동부의 고용 지표와 그리고 ADP 민간 고용 간의 이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계신데 정말로 이제 연동을 하면서 따라가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현재 이제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의 컨센서스는 한 18만 9천 명 정도로 거의 19만 명 정도. 역시 전달 대비해서 큰 폭의 좀 반등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ADP 민간 고용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도 좀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가 뭘 뜻하냐면은 3개월 선행으로 해가지고 고용 지표를 좀 예상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지표에는 어떤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선행 지표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이 고용 지수의 선행 지표 역시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이번에 ADP 민간 고용 수치의 부진이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도 좀 예상 밖의 부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배제할 같습니다. 수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네요. 이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고객 관리 부문의 클라우드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이 한 2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가고 있는데 티커도 이제 CRM, 즉 고객 관리 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시총이 이제 1,400억 달러 정도로 170조 원 정도 되는 상당히 대기업인데요.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2020 회계연도 3분기, 그러니까 19년도 8월에서 10월까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헤드라인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EPS가 컨센서스 0.66달러를 넘어서는 0.75달러로 나오면서 전년 대비 23%나 늘어났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44.5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44.5억 달러의 컨센서스를 넘어선 네네. 45.1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33% 상당히 좀 큰 폭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보였고 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어땠을까요? 오늘 주가가 근데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특징주로 갖고 와봤는데 네네. 한 3% 내외로 좀 빠졌거든요. 이 문제를 좀 살펴본다면은 일단 세부 지표까지는 좀 양호했습니다. 가입이라든지 지원 서비스, 이 기업의 비중 한 90%를 차지하는 그런 사업부인데 매출이 42.4억 달러로 나오면서 전년 대비 34%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인 전문 서비스 및 기타 부문도 22%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네. 가이던스가 문제였습니다. 다음 분기, 그러니까 당분기가 되겠죠.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47.4억에서 47.5억으로 제시를 하면서 컨센서스 47.3억을 상회를 했는데 네. EPS 가이던스가 0.54에서 0.55달러로 나오면서 컨센서스 0.61달러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 부진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좀 끌어내렸는데요.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를 감안을 한다면은 다소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이면은 인정을 했지만은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자체적인 평가를 내렸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시장에서도 이 향후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습니다. 지난 분기, 그러니까 지난 3분기에도 실제로 EPS가 0.75였는데 이번 분기에 EPS를 0.54, 0.55 정도로 이제 낮춰서 했다고 하니까 네. 뭔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실적을 보고 주요 기관들 IB 쪽에서는 이제 세일즈포스닷컴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 변동이 있었을까요? 가이던스가 부진해서 주가가 하락하기는 했지만은 네. 대부분의 IB들은 여전히 성장성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네. 올린 그런 IB들도 있었거든요.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주호에서는 바로 가이던스가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수 의견, 그리고 당사의 탑픽 중에 하나, 이 같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목표 주가 195달러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오히려 180에서 197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2024 회계연도까지 350억 달러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입자 수 20%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19년도 회계연도의 매출이 약 한 133억 달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거의 한 3배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었고요. 코엔 같은 경우에도 아웃퍼폼과 목표 주가 195달러를 유지를 하면서 주가 하락 시에 이제 매수 기회라고 좀 추천을 했고요. 역시 가이던스가 보수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도비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좀 제시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네. 그런 경우에 처음에는 좀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그렇죠. 근데 자연스럽게 가이던스가 낮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월가 컨센서스도 서서히 낮춰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해당 분기의 실적을 발표할 때쯤 되면은 네. 이 컨센서스가 이미 가이던스 부근까지 내려와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비트를 어떻게 본다면 좀 쉽게 하고, 네네. 이런 게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좀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포스와 관련을 해서도 보수적인 가이던스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가이던스라는 게 그냥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기업에서 어떻게 본다면 좀 엄살을 피웠다. 네네. 실제 성장성은 그보다는 좀 더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일즈포스닷컴을 오늘 특징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는요,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우는 0.58%, S&P 500도 0.73%, 나스닥도 0.57%, 약 0.6% 안팎에서 오늘 시장이 마감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미국 시장 마감되면 마감 종가 확인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수요일 미국 시장이 모두 다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감 종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난 3거래일간의 이 하락을 뒤로 한 채 상승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 산업지수 0.55% 올랐습니다. 150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27,652.76에 오늘 시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죠. 0.54% 상승했습니다. 8,566.67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다시 한번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0.64% 오르면서 3,112.9 수준에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는 점은 원유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인데 오펙 회의를 앞두고 지금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오늘 4% 올라서 지금 $58 넘어서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수요일장 마감을 총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시작 전에 이 얘기가 나왔던 블룸버그의 보도, 네. 역시 무역 협상에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좀 호재에 좀 반응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업종별로 보더라도 11개 업종이 전 업종이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경제 지표가 부진했는데도 네. 이 국채 금리는 또 올랐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좀 나무랄 데 없는 좀 반등장이 오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 딱 화면을 처음 보면 드는 느낌이 이겁니다. 오늘 반등하는 폭이 아주 크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을 찾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많은 종목들이 함께 상승을 했어요. 네. 업종별, 종목별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요. 어제와 거꾸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무역 관련된 주가 오늘 좀 일제히 반등을 했죠. 네. 애플이 1%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3M도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 네. 허니웰도 0.7% 정도 반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나마 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국채 금리가 반등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금융주가 어떤 좀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자 수익 확대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JP 모건이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 웰스파고가 또한 1.5% 정도, 시티그룹도 마찬가지의 상승폭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화웨이 관련해서 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그런 소식들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퀄컴이 2% 넘게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한 1% 정도 반등,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 브로드컴 또 한 1% 정도. 오. 반도체주도 오늘 상당히 좀 잘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주도 이렇게 쉐브론과 이 엑소모빌이 각각 한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좀 좋은 분위기를 탔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구성하는 11개 업종 중에서 에너지 업종의 흐름이 오늘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주 가운데서 구글, 이제 알파벳을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한 2%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 공교롭게도 CEO가 물러난다라는 소식이 나온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알파벳도 그렇고,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여행 예약할 때 많이 쓰는 익스피디아 같은 네네. 경우에도 CEO가 각각 좀 물러났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반응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런 게 꼭 이 시장이 그 CEO를 상당히 좀 싫어했다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상 유지를 하는 가운데 어떤 서프라이즈는 아닌 그런 무브, 그리고 네네. 향후 좀 성장성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만한 이제 전략이 새롭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익스피디아 같은 기업의 주가를 오늘 많이 좀 끌어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2월 4일 수요일 미국 시장에 대한 총평을 모두 다 내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